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시장을 보시면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삼성전자가 최근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최근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돌파한 이후에도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다시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역시 HB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8만 전자를 넘어서 앞으로 10만 전자를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HBM뿐만 아니라 기업용 SSD와 서버용 DDR5 같은 고부가 가치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8단짜리 HBM3E 양산을 시작했고 조만간 12단짜리 HBM3E까지 양산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3E를 언제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할지에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8단짜리 HBM3E와 12단짜리 HBM3E의 공급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만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중순부터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발열과 전력 문제를 개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최근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급 일정까지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5월쯤에 젠슨 황이 직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12단짜리 HBM3E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12단짜리 HBM3E를 안정적인 수율로 공급할 경우 메인 공급사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2단짜리 HBM3E를 생산하기 위해서 핵심 인력들을 HBM 사업에 배치해서 12단짜리 HBM3E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단짜리 HBM3E와 12단짜리 HBM3E의 공급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에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역전하고 HBM 시장의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DDR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HBM뿐만 아니라 DDR5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AI 서버 확장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AI 서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DDR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DDR4와 DDR5의 비중을 보시면 대략 6대 4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앞으로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기업들이 DDR4보다는 DDR5를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면 DDR4와 DDR5의 비중은 대략 2대 8 정도로 DDR5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DDR4보다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인 DDR5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DR5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DDR5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상대적으로 생산 능력이 월등히 높은 삼성전자의 DDR5 점유율이 앞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대응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담겨 있는 대응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이 대응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전자 할 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인 만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좋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도 피드백을 받고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본다면 과연 어디가 비중이 제일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모이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인데요. 이 텔레그램은 비공개 채널로 절대 아무나 들어오실 수는 없고 제 영상을 보시고 요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이 정보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종목들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장중이나 장 이후에도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텔레그램을 앞으로 많이 활성화할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좋으니까 평소에 시장에 대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었던 분들께서는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같이 수익을 위해서 노력해 보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아래쪽 더보기를 보시면 제가 이쪽쯤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일단 입장하신 이후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입장 요청했다라는 의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텔레그램 바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문자 확인된 분들은 전부 승인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시면 평생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많은 정보들과 이슈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